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요원입니다. 2026년부터 바뀌는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고 병원을 적게 가는 사람들은 보험료가 할인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의 보장이 더욱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병원 방문 횟수가 아니라 특정 치료를 받는 것 자체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5세대 도입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길지, 병원비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먼저 실손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실손보험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했을 때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에서 돈을 지불하고 나면 그 비용의 일부를 보험사에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모든 의료비를 100%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는데 건강보험에서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 5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이 있다면 이 본인 부담금 중 일부를 보험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에서 모든 금액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일정 비율은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었으며 그동안 총 4차례에 걸쳐 개편되었습니다. 2009년 이전에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면서도 보장 범위가 매우 넓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2009년 이후 2세대 실손보험이 등장했습니다. 2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자기 부담금이 생기면서 일부 보장이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 3세대 실손보험부터는 보장 범위가 더 축소되었고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병원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구조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2026년 5세대 실손보험이 등장하면서 기존 실손보험과 비교해 또 한 번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보험료 차등제 도입입니다. 보험료 차등제란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오를 수 있고 병원을 적게 이용하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병원을 거의 가지 않았다면 보험료가 최대 30%까지 할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자주 가거나 특정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1.5배에서 최대 3배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기존 실손보험에서는 병원을 많이 가든 적게 가든 같은 보험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기부담금 증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실손보험에서는 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이 20%에서 30%였고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이 30%에서 50%였습니다. 하지만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특히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최대 9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기존보다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이는 시니어들에게 더욱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현재는 치료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되지만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같은 치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이 9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00만원짜리 치료를 받으면 기존에는 5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병원비 부담이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가입자들에게 5세대 실손보험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병원을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병원 방문을 최소화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치료가 필요해지고 병원을 덜 가려 해도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보장 범위 조정도 시니어들에게 불리한 요소입니다. 기존 실손보험에서는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비급여, MRI, 한방치료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의 보장 범위가 더욱 축소될 예정입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보험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에서 50% 정도 보장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10%에서 20%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대부분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백내장 수술 환자가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백내장 수술을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하고 보장 범위를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백내장 수술 시 일정 금액을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비급여 MRI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일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MRI 비용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장 범위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즉 MRI 검사를 받을 경우 실손보험으로 비용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MRI 검사는 정밀 검진이 필요할 때 필수적인 검사이지만 보험 보장이 줄어들면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방치료 역시 보장 범위가 축소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한방치료는 비급여 항목이 많고 치료 비용도 높은 편입니다. 현재까지는 일부 실손보험에서 한방치료비를 보장해 주었지만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대부분의 한방치료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앞으로는 한방치료를 받을 때 실손보험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들은 이러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받게 되는데 앞으로는 보험 보장 없이 본인이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시니어 가입자들은 병원을 이용할 때 비용 부담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실손보험이 바뀌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율이 80%를 넘으면 보험사가 적자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이미 100%를 넘었고 일부 보험사는 130%가 넘는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100만 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13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4세대 실손보험도 기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에 비해 혜택이 줄어들고 자기 부담금이 늘어난 형태로 개편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손해율이 높다며 또다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국민의 60%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중요한 보험입니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운영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비급여 진료 항목의 증가입니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한방치료, 비급여 MRI 등의 진료가 많아지면서 보험금 지급액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는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고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가 많아질수록 보험사들의 적자는 커지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병원 이용 증가입니다. 특히 실손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에도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오히려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일부 환자와 병원이 공모하여 과잉 진료를 받거나 허위 진료 기록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수술이 아닌데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 구조를 개편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5세대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병원 이용이 잦은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들은 젊은 층보다 병원을 방문할 일이 많고 만성질환 치료나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수치료, 한방치료 등을 더 많이 받습니다. 즉 병원을 자주 가는 60대 이상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면 건강관리가 잘 되어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다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병원 이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즉 시니어들은 병원을 덜 가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병원 방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인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병원 이용량이 많은 시니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다면 보험료가 할인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병원을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시니어들은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인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5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되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가입자 입장에서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5세대 실손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면 보장 범위가 넓고 자기 부담금이 낮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점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세대나 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보험료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자체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보장 범위가 줄어들고 자기 부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는다면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가입한 필수 보험이지만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5세대 실손보험에서도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험료가 최대 3배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을 유지할 때
보험료가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예상해보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병원 이용 패턴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어떤 치료를 받는지에 따라 실손보험을 유지할지 변경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병원을 한두 번 가고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5세대 실손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질환이 있거나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면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비급여, MRI 같은 치료를 받는 경우 5세대 실손보험으로 변경하면 본인 부담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존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지만 보장 범위가 더 넓고 자기 부담금이 낮습니다. 반면 5세대 실손보험은 초기 보험료는 낮지만 병원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을 많이 방문하는 경우 보험료가 최대 3배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1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병원을 자주 이용하면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어떻게 변동할지를 미리 계산해보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비급여 치료 보장 범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수치료, 한방치료, 비급여, MRI, 백내장 수술 같은 항목들은 5세대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줄어들거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병원을 방문할 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구분하고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이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병원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병원을 자주 가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병원을 덜 가면 보험료가 할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건강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추가적인 건강보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이 모든 병원비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비급여 치료 부담이 커지면서 실손보험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보험, 노후 건강보험, 암보험 같은 추가적인 보험 상품을 활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개편으로 인해 기존에 보장받던 항목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개편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보험료와 보장 내용도 변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실손보험 개편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안내하는 보험 변경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불이익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할지 5세대 실손보험으로 변경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기존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점점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보장 범위가 더 넓고 자기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자체는 저렴할 수 있지만 병원을 자주 이용하면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크고 보장 범위가 축소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 상태와 병원 이용 패턴을 고려하여 기존 보험을 유지할지 변경할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손보험을 변경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5세대 실손보험이 유리할까요? 첫 번째로 병원을 거의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은 5세대 실손보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이 적다면 보험료가 할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급여 치료만 주로 받는 사람들도 5세대 실손보험이 나을 수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 범위는 유지되지만 비급여 치료의 보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급여 치료를 거의 받지 않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은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나 한방치료, 비급여, MRI 같은 치료를 자주 받는 경우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면 보험료는 다소 오를 수 있지만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손보험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사 약관을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보험사마다 실손보험 상품이 다를 수 있으며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 변동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변경하기 전에 각 보험사의 약관을 비교하고 어떤 상품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보험료 변동 가능성을 체크하고 실손보험을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지 상담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손보험을 변경하기 전에 자신의 병원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보험료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며 비급여 치료를 받을 가능성을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 상태와 병원 이용 패턴에 따라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 실손보험 5세대 개편의 핵심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개편이 모든 사람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대비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실손보험 개편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